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미국 최고 호황 산업은 전투기 산업, 7.7톤 탑재량 KF-21 주목, 이런 주제와 하나가 미국에서 K9으로 엑스칼리버 발사를 성공시켰다는 소식,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수출했던 K200 장갑차의 성능 개량을 한화가 말레이시아 업체와 같이 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외신들은 미국에서 가장 호황 산업이 전투기 수출 산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전투기 개발 생산 기술은 어느 나라도 흉내를 내거나 따라올 수가 없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투기를 사려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호황을 누리는 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얼마나 격차가 나냐 하면은 미국이 6세대 전투기를 속도를 안 내고 서서히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미국 이외에 나토 국가나 일본 등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미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잠정 중단까지 시킨 겁니다. 또 우리가 드론, 무인 전투기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드론의 활약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의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인 전투기는 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유인 전투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고 있고 특히 무인기로 공중 급유를 하는 그런 기술은 미국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무인기들을 공중 항모인 대형 수송기에서 발사하고 회수하는 기술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기술을 갖고 있는 록히드 마틴과 또한 보잉은 바로 이런 무인 전투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잉은 최신 개량하는 F-15EX 전투기 후방 좌석에다가 아예 드론 전문 조종사를 탑승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드론 통제 조종사는 후방석에 앉아가지고 같이 출격한 무인 전투기들의 로봇 조종사들을 통제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데 이 무인 전투기들의 성능이 유인 전투기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F-15EX 전투기 후방석에 앉아가지고 멀리 후방에서 무인 전투기 로봇 조종사들을 통제해서 적의 전투기를 공격하거나 적의 전략 목표물을 타격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5세대 전투기를 차타가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전투기는 미국의 F-35 그리고 F-22뿐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투기를 제작하는 나라들도 5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습니다만은 유일하게 한국이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멈티 작전 기능을 갖추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공언하는 전투기가 바로 KF-21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KF-21은 록히드 마틴의 스텔스 기술 그리고 보잉의 무인 전투기 멈티 기술을 KF-21 기체에 한꺼번에 다 넣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블록 1, 2, 3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정부에서 적기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은 미국 전투기 다음에 최고로 많이 팔릴 전투기가 KF-21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스웨덴 그리고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5세대 전투기나 멈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외신들은 하나의 K9 썬더볼트가 미국에서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엑스칼리버 장거리 포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그 성공을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K9 자주포와 엑스칼리버가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결과는 여러 가지 모드에서 엑스칼리버 포탄을 발사해서 1m 오차로 탄착을 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K9 썬더볼트가 미국에 판매를 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다가선 결과를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과거에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수출했던 K200 장갑차에 대한 성능 개량을 이번에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고 그 대상을 하나로 지정해서 하나가 말레이시아의 업체와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터키에게 장갑차 종류를 많이 외주를 줬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고가의 장갑차들을 말레이시아에 많이 팔아가지고 짭짤한 수익을 올렸었는데 말레이시아가 방산 무기들을 전부 다 한국 쪽으로 의지를 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한국 쪽으로 치우치게 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